안녕하세요. 네, 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CLI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CLI를 별도의 모듈로 추가를 하는데, 제가 쭉 이제 해보니까, 제가 만들 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스텝별로 이렇게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뭔가 단계가 많고 그냥 한 번에 쭉 만들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모듈로 추가를 해야 되니까 파일을 만들고 이제 헤더랑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이제 그 모듈로 하나씩 복사하고 기능을 이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필요한 변수들 먼저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LI에서는 UART를 사용하기 때문에 UART 헤더를 인클루드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걸 직접 지정했는데 채널을 이제 바꿀 수 있게 요 CLI 채널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이건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직접 단계별로 구현을 해 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원래 만들었던 프로젝트 CLI 프로젝트 이제 요거를 일단 그대로 사용하고요. 먼저 CLI 헤더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CLI.h 네, 여기에는 항상 define.header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CLI init과 main 이 CLI 메인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루프를 처리하는 그 부분이고요. CLI init 함수 들어가고 CLI main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C 파일은 CLI.c 리프레시 제가 CLI.c 만들어졌죠. include CLI.header 하고 UART를 사용하니까 UART.header를 include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p.c에 기존에 추가했던 얘네들을 컨트롤 X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고 기본 함수 CLI init 일단 현재는 아직은 초기화할 게 없으니까 빈 걸로 만들고요. CLI main CLI main 함수는 여긴 없죠. 여기서 기존의 메인 루프에 여기 있죠. 이렇게 쭉 UART 토큰을 이용해서 str 토큰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 열을 분리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구현했었습니다. 그거를 요 CLI main으로 일단 가져옵니다. 이렇게 CLI main으로 가져오고요. 요거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채널 여기 const로 const int8 CLI 채널 이거는 일단 현재는 채널 1이죠. UART 채널 1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꿔야겠죠. 얘를 이걸로 이렇게 바꾸고 다 바꿉니다. 네, 다 바꿨죠. 다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빌드를 하면 쭉 하면 이 함수들이 이제 정의가 안 돼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ap.c에
여기 요 스트링과 std 라이브 헤더를 공통 define 헤더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지 다른 모듈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워닝 하나가 남았는데 예. 여기서의 이 리턴은 어떤 명령어를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 같이 받아서 이 명령어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있을 경우에 이제 리턴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리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테스트를 함수가 실행이 됐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true.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uild. 네, 그럼 일단 이제 에러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루프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가 이제 CLI 메인을 추가합니다. 자, 저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헤더를 인클루드 해야겠죠. 이렇게 인클루드 하고 CLI 메인은 다른 것들은 이제 맨 뒤에 있는데 요거는 맨 앞으로 옮길게요. 맨 앞으로 옮겨서 이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LED나 다른 모듈에서 이 CLI 기능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모듈보다 초기화를 먼저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먼저 실행을 하고 기존에 있던 요 패킷이 아니죠. 예, 그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메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버튼은 이런 거는 뺄게요. 얘도 ADC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ADC도 그럼 여기 다 빼고 다 빼고 얘네들만 딱 남게 됐죠? 그 다음에 빌드 자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버깅을 해보면 시리얼 포트 오픈하고 이제 런을 하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기능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엔터 치고 명령어를 치면 테스트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테스트 하나만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CLI에 CLI 아규먼트가 2. 요 2는 내 명령어까지 포함해서 이제 2입니다. 자, 이제 모듈을 추가해서 구현을 했어요.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추가해야 될 기능은 우리가 아까 테스트 같이 테스트 함수가 테스트 명령어가 지금 하드 코딩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 명령어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명령어 문자열에 대응되는 함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LI CMD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이 구조체 안에 문자열 그 문자열이 입력됐을 때 호출할 함수 포인터 함수 포인터에는 이제 아규먼트 그 다음에 아규먼트 문자열 배열 그래서 이중 포인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 포인터 그래서 요게 쌍으로 해서 그쵸 요 대응되는 이제 쌍으로 해서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배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램에 잡히니까 뭐 그 메모리가 큰 것들은 명령어를 더 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define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 이 함수 포인터는 다 널로 하고요. 널로 하고요.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LI.c에 가서
구조체를 만들어야겠죠. 구조체는 struct CLI CMD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CMD str이죠. CMD str은 일단 8바이트, 그러니까 7글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키우면 되는데 명령어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예, 그쵸?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MCU에 그 램이 많은 경우에는 뭐 이걸 더 키워도 됩니다. 예,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우는 건 가능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 추가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고, 일단 스태틱으로 하고요. 이 스태틱으로 하면은 요 그 파일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외부에서는 이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네, 다 스태틱으로 바꿨죠. 예, 지금 안 바꿨네요. 스태틱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부에서만 쓰도록. 스태틱으로 바꾸고, 여기서도 윈트 뭘로 돼 있죠? 8 윈트 8 T 해서 CLI CMD 카운트. 예. 일단 현재는 초기 값은 0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 구조체 얘를 가져와서, 네, CLI CMD 이제 펑션, 이거는 여기서 디파인을 하도록, 디파인 CLI CMD 리스트 max 8개. 일단 8개의 명령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구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요 CMD 카운트는 요 그 함수 배열에, 함수 포인터 배열에다가 명령어를 추가할 때마다 이게 카운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몇 개의 입력된 함수 그 리스트가 있는지, 예,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함수 포인터. 자, 함수 포인터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함수 포인터로 가리키고자 하는 함수를 함수 원형을 먼저 여기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void cmd fnc 펑션이죠. 예. 하고 내가 뒤에 파라미터로 int 8에 그리고 const 캐릭터, 웬만하면은 이 변수들이 바뀌지 않는 거는 const로 해서 넘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자열 배열이니까 이중 포인터로 넘기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함수 원형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요 함수를 괄호로 감싸요. 괄호로 감싼 다음에 포인터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수 포인터가 돼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이 뒤에 이렇게 막 여러 개 들어가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 원형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가로로 감싸고, 네, 가로로 감싸고 여기에 포인터를 주면 됩니다. 그럼 함수 포인터의 배열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게 함수 포인터입니다. 네, 함수 포인터.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요 함수 리스트에 이렇게 두 개 쌍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할 때 함수 포인터를 다 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최대 개수가 요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점을 찍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펑션은 이제 널로 다 입력을 하고요. 네, 이렇게 여기 초기화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둘. 빌드를 해서 문제 없는지 보면 문제가 있네요. defined not. 네, 요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무시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명령어 배열에서 입력된 문자열과 비교해서 동일하면 함수로 실행. 함수를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하나씩 줄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메인에서 여기 하드 코딩 됐던 거, 아규먼트 개수랑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받으면 같은 게 있으면 스트링 컴페어 해가지고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함수와 문자열 쌍의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 입력된 문자열에 있으면 그 해당하는 그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실행해 주도록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넣는 방법은 이제 for loop로 해서 여기 CLI CMD 카운트는 뭐죠? 아까 그 배열에 그 문자열과 함수 포인터 쌍 걔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추가된 그 배열에서 꺼내와서 첫 번째 명령어 문자열하고 저장되어 있는 그 문자열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호출을 해줄 때 이 함수 호출이 된다는 거는 해당 명령어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이제 하나씩 빼는 거죠. 카운트도 하나 빼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문자열 요 순서도 처음에 명령어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러니까 호출되는 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파라미터 개수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는다 그랬죠. 여기다가. 자, 여기에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나중에 요 함수를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요걸 참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는 뭐죠? 엔터를 쳤을 때 이제 내가 실행해야 되는 함수가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 이제 CLI CMD 카운트만큼 돌면서 만약에 CLI CMD 이게 아니죠. 스트링 컴페어를 해야 되냐? 스트링 컴페어 하는데 여기 명령어 받은 요 명령어죠. CLI 첫 번째 명령어 문자열 얘하고 어떤 걸 비교해야 되죠? CLI CMD 펑션 배열 CLI CMD 펑션 I 여기서 CMD str 얘하고 비교해서 0이면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게 빠져 있는데 혹시라도 함수 포인터가 정의가 안 돼 있는데 호출하면 하드 폴터 나니까 한번 안전을 위해서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는 빠졌는데 item cmd 얘가 이제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일단 명령은 이제 실행하는 거니까 리턴은 true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함수 호출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함수라 생각하고 파라미터로 넘기면 돼요. 넘길 때 아규먼트 하나 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규먼트
아규먼트 v. 이것도 파라미터 그 다음 거부터 여기에 주소를 넘겨야 되는데 이거 아마 워닝이 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빌드를 하면 자 워닝이 뜨죠. 이게 왜 워닝이 뜨냐면 컨스트에 그냥 캐릭터 포인터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요 cmd 펑션에 파라미터가 컨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스트 캐릭터 이중 포인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때 워닝이 없어졌죠. 그쵸? 네, 워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아직은 이 배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실행이 되진 않아요. 실행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를 추가하는 기능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명령어 추가 기능은 CLI add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 거고요. 파라미터로는 그 문자열, 내가 뭐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테스트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요 문자열을 받았을 때, 명령어를 받았을 때 호출되는 함수 포인터, 그렇죠?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함수 포인터입니다. 함수 원형에 가로치고 포인터 표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추가하는데 여기 내부에 배열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CLI CMD 카운트 이 값이 버퍼 그 배열의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false를 리턴하고요. 추가하면 안 되죠. 이제 정상이면 이제 스트링 카피로 해서 요 내부 배열의 그 문자열 배열에다가 입력받은 문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스트링 n cpi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버퍼 개수가 벗어나게 되면 그거만큼만 스트링 카피를 하게. 그러니까 n 카피면 이제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 개수만큼만 복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됐으니까 이제 카운트는 하나씩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true. 자, 해볼까요? add를 해야겠죠. add CLI add const 캐릭터 cmd str 맞죠? cmd str. 그리고 여기서 함수 포인터는 헷갈리니까 쓰고자 하는 함수의 원형을 먼저 적고요. 여기에 int8에 아규먼트 카운트에 const 캐릭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가로를 치고 포인터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맞죠? 얘를 CLI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자 여기서 만약에 CLI CMD 카운트가 CLI CMD 리스트 맥스보다 작거나 크면은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return false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string n 카피를 합니다. string n 카피는 cmd CLI CMD 펑션 배열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여기 있죠. CLI CMD 카운트 이거를 str 문자열 배열에다가 cmd str 근데 버퍼 개수만큼 안전하게 n 카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게 빠져 있네요. 이게 뭐가 빠져 있냐면 CLI CMD 펑션 여기에 함수 포인터를 세팅하는 부분이 빠져 있네요.
얘를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함수 포인터까지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얘를 하나 증가해야겠죠. 증가하고 리턴은 true.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함수 포인터까지 이렇게 네, 문서도 제가 바꿔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예,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명령어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서 그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걔를 한번 그 이후에 ap.c에다가 이렇게 info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info CLI 이렇게 들어오죠. 예, info CLI 요거를 호출해주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I를 예,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CLI add info CLI라는 함수를 해야 되는데 함수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도 여기서만 쓰는 거니까 info CLI argument count const character 네, 이렇게 그럼 요 함수를 요 밑에다가 만들게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 함수가 실행됐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print 채널 1에 info CLI argument count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run 해서 irgc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네, 빌드 됐죠? 이제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run 네. 자, 이제 테스트는 이제 없고 이제 info가 있겠죠. 자, info 치면은 네, 실행이 됐죠. info에 run의 argument count는 0이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argument count가 1이죠. 얘까지 포함돼서. 근데 호출된 함수에서의 argument count는 이제 뒤에 입력된 게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info 뭐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argument count가 1이 되죠. 예, info a, b, c, d 하면은 이렇게 4개 파라미터 개수입니다. 네,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내가 호출된 함수에서 내가 CLI 동작하고 있는 채널, 그러니까 만약 UART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럼 내가 CLI로 뭔가 문자를 출력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 채널 지정하게 되면 CLI 채널이 막 바뀌는 경우에 다른 경우에 그거를 내가 일일이 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CLI 전용 printf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CLI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채널에다가 출력이 되죠. 그럼 요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요 함수가 되려면 기존의 UART에 이런 printf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채널이 들어가고 여기에 가변인자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CLI printf에서 아까 이 함수를 호출을 바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예. 이 가변인자가 지금 요걸 그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받아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파라미터 처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UART 모듈에다가 UART v printf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는
뒤에 이제 점점점 자리에다가 그 가변인자 그 포인터를 넘겨줘요. 그래서 UART 프린터와 거의 똑같은데 이제 그 가변인자 처리한 부분이 밑에 없죠. 여기 없죠. 그러니까 요걸 호출하는 함수에서 이 포인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포인터만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쓰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UART v printf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CLI 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럼 이때는 UART 이제 v print를 호출하게 되죠. 파라미터로 요 아규먼트, 요 가변인자 포인터 요거를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UART 모듈에 일단 UART 얘를 복사해서 v printf가 되고요. 이 파라미터로 여기서 이 파라미터를 여기서 받는 거죠. 이제 va 리스트 이렇게 받고 얘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요 스타트 엔드가 빠지면 됩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빠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를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추가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CLI 여기다가 놓을 거야. CLI printf. CLI printf. 그럼 여기서는 const character fmt 그리고 va list argument. 이게 아니죠. 얘는 강의 가변인자를 받아야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va list argument va start 어떻게 돼 있죠? 이걸 볼게요. va start argument fmt. CLI start argument fmt 그리고 va end argument. 맞죠? 그러면 이제 UART v printf를 이용해서 CLI 채널 fmt 여기 나온 argument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넘겨주면 빌드 CLI printf 이게 여기 없네요. 함수.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야겠죠. CLI printf const character 포인터에 점점점 가변인자 빌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LI 프린트를 이제 쓰면 되죠. 이제 CLI 채널이 UART 채널이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똑같이 실행되죠. 똑같이 실행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는 헬프 명령을 이제 추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명령어가 있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help를 치면 현재 입력 가능한 명령어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게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추가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help를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help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help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CLI add로 추가해주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CLI help는 내부 함수니까 얘도 여기서 이제 스태틱으로 void CLI help 얘도 명령어 함수랑 이제 동일한 구조니까요.
advanced 캐릭터 이중 포인터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둘까요? 네, 여기다가 얘를 복사해서 네. 이제 CLI printf를 쓸 수 있죠. CLI printf 뭐 리스트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쭉 네, 뭐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됐죠?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네. 요 사이에다가 명령어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해야 되죠? cmd count 개수만큼 출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CLI printf CLI cmd function i에 %s /n 네, 그래서 점 찍고 cmd str 이렇게 찍으면 되죠. 네, 그쵸?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찍고 그럼 CLI 헬퍼를 이제 명령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초기화할 때 add help CLI help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빌드를 하면 printf 네. 빌드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 보면 헬프를 치면 헬프랑 인포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명령을 쳐야지 그러면 헬프 이렇게 치면은 헬프 명령과 인포 명령 이 두 개를 칠 수 있다. 그쵸? 인포 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헬프를 치면은 전체 명령어 입력 가능한 명령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명령어에 대해서 이 쓸 수 있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그 명령어에 대한 헬프죠. 그거를 또 추가를 이제 합니다. 이거는 각 함수에서 명령어 함수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출이 되면 이제 여기 리턴 값을 처음에 false죠. false로 해서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이걸 리턴을 추루를 합니다. 추루를 하면 이게 이제 헬프예요. 예. 이 헬프는 리턴이 false인 경우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는 어떤 구조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쳐라 하고 이제 헬프를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info CLI에 이제 이렇게 아규먼트랑 요 아규먼트가 하나일 때,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 V의 첫 번째 문자열은 인포가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예, 요걸 주의를 해야 돼요. 예. 현재 str 카피로 컴페어로 같으면은 요거를 출력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보죠. 네, 헬프는 여기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자, return false로 하고 자, 만약에 return이 false면 대응되는 어떤 입력 파라미터가 없으면 CLI printf 헬프라고 봅니다. info하고 테스트 현재 요 입력 요거만 있다. 그러면 이제 요 테스트를 입력했을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argument count가 1이고 end 조건을 줘서
str compare argv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0번은 요겁니다. 테스트. 예, 얘하고 테스트하고 같으면 0이면 네, 요거를 이렇게 아규먼트 카운트를 하지 말고 여기 run 테스트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빌드 디버깅을 실행을 하면 run 자, help를 치면 이제 명령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fo 그냥 info만 치면 네, info 테스트를 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info 테스트 엔터 치면 info CLI run 테스트인데 뒤에 info 테스트 한 번 더 나왔네요. 아, 그걸 안 했네. 요 뒤에 return true 네, 이렇게 요걸 하면은 이제 요 문구는 다시 안 나오겠죠. 예. run 자, info 테스트 네, 이렇게 하면은 run 테스트 한 라인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편의성을 위한 이제 함수들 두 개를 추가합니다. 지금은 이 개별 함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입력 파라미터가 테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예, 테스트냐, 이걸 체크하는 거를 str 요 표준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거를 CLI 함수로 이용해서 이제 CLI 뭐 이제 스트링 예, 이 두 개의 스트링이 같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내부 함수 코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인테저 정수값으로 변환해서 받았던 거 있죠. 요거 예, 요것도 별도의 함수로 이렇게 만듭니다. CLI get data라고 받는 거는 이제 스트링으로 받고요. 예. 자, 그러면 함수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 CLI 이걸 다 위로 올릴까요? 이제 str 그래서 const 캐릭터 이게 argument str const 캐릭터 포인터에 네. 이렇게 받아서 만약에 str string compare 그래서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으면은 return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맞죠? 같으면은 네, parg 그냥 네, p 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럼 요거를 헤더에다가 넣어야겠죠.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넣었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get data. 그래서 이거는 일단 형 변환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 형은 int 32로 하겠습니다. CLI get data. 네. 또 문자열을 받아서 맞죠? 문자열을 받아서 아규먼트 이름을 아규먼트로 했네요. 네, 받아서 하는데가 요 함수 네, 파라미터를 요거를 파라미터 입력하고 이제 타입은 자동으로 변환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리턴을 하게 하면 되죠. int 3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턴 됐죠? 똑같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헤더에다가 추가를 해야겠죠.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네. 함수를 추가한 다음에 이제는 이 추가한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테스트 함수 만들었죠. 그럼 요 밑에다가 info print 하나 이제 정수값을 입력해주는 파라미터 명령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그 info print 숫자를 입력하면 info를 치고 여기 print를 받으면 이땐 아규먼트 카운트 2입니다. 하나, 두 개. 예. 그러면 아규먼트 1, 그러니까 0, 1 여기에서 이거를 데이터로 정수로 바꾼 다음에 그럼 카운트가 나오죠. 그럼 그 카운트 개수만큼 프린트 해주는 이제 기능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서 네, 기존 거 그대로 두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명령어 help를 먼저 이제 작성합니다. 프린트 0에서 10 뭐 이렇게 help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저 명령어를 구현하면 되죠. 일단 아규먼트는 두 개여야 되죠. 하나,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strcmp 함수를 이제 cli 이제 str 이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true false가 리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CLI 이제 str 첫 번째 얘가 이제 프린트죠. 네, 프린트. 자, 프린트면 이제 리턴은 true. 자, 여기서 int 8 카운트. 요 카운트는 요거를 받는 겁니다. 파라미터로. 그러면 0, 1 int 8로 형변환하고요. CLI get 데이터로 해서 아규먼트 1 0, 1 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카운트 값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카운트 개수만큼 프린트를 하는 거를 추가를 해보는 거죠. 프린트 %d /n 그래서 i 플러스 1의 카운트 그쵸? 그래서 여기서 원래 0에서 10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 카운트 값을 뭐 if문으로 제한을 이제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시하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run. 자, info 치면 네, 이 명령어를 이제 칠 수 있다는 게 추가됐죠. 자, info print 10 하면은 이렇게 info print 10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info 명령어에 대해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 명령어를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서브 이 명령어들은 호출되는 함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호출되는 함수에서. 예. 그래서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할 게 많은데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뭐냐면 이게 CLI keep loop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떤 뭘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고 계속 뭔가를 출력을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때, 그래서 while loop를 걸 때 나가는 조건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가는 조건은 시리얼로 그냥 어떤 특정 아무런 키가 들어오면 그냥 루프를 빠져나가게. 그래서 여기 while 루프에 보면 이 함수를 넣죠. 그래서 while이니까 계속 도는 거죠. 돌면서 이제 버튼 상태값을 100ms마다 계속 출력을 하다가
아무런 키를 딱 누르면 이걸 루프를 빠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CLI keep loop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자, CLI keep loop. void. 이렇게 하면 되죠. keep loop. 이 함수도 메인 위에다가,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참조한 코드는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만약에 you want available CLI 채널,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true, 없으면 계속 루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 이렇게 하고요. build.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루프에서 명령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info 이제 버튼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버튼 정보를 출력하겠다. 그럼 if argument는 하나죠. 버튼이 하나. 이렇게 해서 CLI str argument 첫 번째 게 이제 버튼인 경우에 return은 true, while 하고 CLI keep loop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고 이제 100mm마다 딜레이를 주는데 뭘 출력할 것이냐? 버튼 상태를 비트별로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버튼 맥시멈 값이 있죠. 얘를 받아서 각 비트별로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CLI printf %d 연달아서 찍어야 되니까 버튼 get pressed 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줄 바꿈을 해야겠죠. /n. 이렇게 하면은 인포 버튼을 하면은 계속 요 버튼 눌린 상태를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run 하고, 자, info를 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더 늘어났습니다. info 버튼 입력하면 지금 100mm마다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눌린 버튼이 비트별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CLI 기능을 이용하면 나중에 어떤 하드웨어 기능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 코드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info print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중에 더 만약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info하고 print하고 지금 이 백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안 먹잖아요. 실제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능이 제가 필요한 기능을 다 넣은 게 이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펌웨어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CLI 모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만든 거는 거의 최소한의 기능만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개선을 이제 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코드를 넣었을 때 지금 코드 사이즈가 15K, 16K 정도 되네요. 다행히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CLI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명령어로 내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파라미터를 막 변경하면서 실시간으로 뭐 LED를 뭐 조작한다거나 어떤 특정 하드웨어를 막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